자, 세 번째, 자료 표현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뭐가 있습니까? 0, 1을 표현하는 비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0, 1에서 요것들이 모이게 되면 바이트가 됩니다. 자, 몇 개가 모이게 되면 바이트가 되느냐? 아래 보시게 되면 8비트가 모이게 되면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든지 문자든지 8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바이트라는 거는 8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다, 1바이트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이트가 여러 개 모이면 워드가 됩니다. 워드. 어떤 단어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죠. 자, 앞에 나왔던 이 바이트는 하나의 문자, A, B 이런 하나의 문자 단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위를 바이트라고 한다고 하면, 자, A, B, C라는 어떤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것은 워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1워드다라면 우리가 보통은 4바이트를 A, B, C, D 이 4개를 갖다가 4바이트를 1워드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더라라고 우리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워드가 모이게 되면 우리가 필드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 이런 구조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가로와 세로가 있는 이게 이제 테이블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하나에 이 열 하나하나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필드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필드. 이거는 이제 워드가 모여서 여러 워드가 모여서 필드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드 하나하나들이 모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레코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모이면 레코드가 된다라는 것. 자, 요거 하나하나가 레코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행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레코드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레코드는 논리적인 단위를 우리가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물리적인 단위는 뭐라고 하느냐? 블락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단위를 우리는 블락이다. 논리적으로는 이 가로에 해당되는 이 필드들의 모임을 우리가 레코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읽고 쓰게 하는 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의 그 여러 개의 레코드를 묶어서 원 블락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블락이 모이게 되면 실제 파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테이블 하나가 전체 쭉 데이터 레코드들이 쭉 있겠죠. 여러 개의 블락이. 자, 그게 바로 파일이다. 하나의 파일이다. 그러고요. 또는 테이블 단위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이러한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다라면 그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표현을 하는 단위에는 최소 단위에는 이 비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최상의 단위인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치적 자료 표현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정 소수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 소수점 방식, 그 다음에 10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정 소수점 방식은 바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는 정수는 소수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부호와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부호는 자, 양수일 때하고 음수가 나눠지겠죠. 예, 양수일 때는 우리가 0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1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끔 약속을 했습니다. 한 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부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뒤에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고정소수점 방식에는 이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부호와 이 숫자를 절대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호와 이 숫자를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호와 이 숫자를 2의 보수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 경우에 양수를 표현하는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수일 때는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이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요거의 부호와 절대치 방법은 음수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된다. 단순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음수를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러스 5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플러스 5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4개의 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부호는 어떻습니까?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앞에 맨 첫 번째 비트를 0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기호는. 네. 그리고 이 뒤에 3개의 비트를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5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 0, 1이 돼야 되겠죠. 자, 8, 4, 2, 1이 되겠죠. 예, 4, 2, 1이기 때문에 4와 1을 더하기 하게 되면 5가 나오죠. 그래서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 0, 1이 나옵니다. 5는. 자, 그래서 플러스 5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그런데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떠느냐? 음수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는 첫 번째 부호와 절대치 표현 방법에서는 이 부호만 반대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부호만. 그러면 부호만 반대로 해주기 때문에 부호만 1로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인 요 1의 보수 방법입니다. 1의 보수 방법. 자, 이때는 1의 보수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1의 보수. 자, 1의 보수는 요 0, 1, 0, 1을 1의 보수로 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0을 1로 바꿔주고 1을 0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1, 1, 1, 1에서 0, 1, 0, 1을 빼주기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보를 바꾸게 되면 우리가 쉽게 1의 보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반대로 보로 바꾸게 되면 1, 0, 1,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인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음수로 마이너스 5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인 2의 보수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2의 보수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1의 보수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2의 보수를 구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을 갖다가 더하기 하게 되면 1, 0, 1 어떻습니까? 이게 1이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2의 보수법으로 부호와 2의 보수법으로 마이너스 5를 표현해 준 방법이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표현 범위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절대값 표현 방법하고 부호와 1의 보수 표현 방법하고 이게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죠? 예, 요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의 보수 표현 방법에는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자, 이게 이미지라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되는데 2의
k-1승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k 값이라는 거는 비트수, 요 비트수를 뜻한다. 자,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k 값이 4비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4비트죠. 요걸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이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쭉 가져오게 되면요. 마이너스에 요 괄호가 있죠. 자, 괄호에 2에 자, k-1승이니까 k가 4라고 했죠. 그러면 3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2에 자, 마찬가지로 3승 k-1승이니까 여기서 빼기 1을 한 요 값 범위로 이렇게 숫자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의 3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자, 뭐가 나옵니까? 8이 나오죠. 그러면 빼기 1을 하게 되면 요거는 7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요거 7까지, 플러스 7까지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에 k-1승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빼기 1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예, 요거는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7까지, 플러스 7까지 표현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두 가지로 표현 방법이 나눠지더라라는 거예요. K가 자 4비트일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7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표현 방법에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부호와 2의 보수 표현 방법에서는 마이너스 8에서부터 플러스 7까지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쪽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8을 하나 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건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 방법에서는 자,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라는 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자, 0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죠. 그냥 0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표현을 절대치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0, 0, 0이 모두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0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자 0, 0, 0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음수죠. 1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자 숫자를 하나 더 덜 표현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2의 보수 표현 방법에서는 0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0, 0, 0, 0. 그죠? 그래서 플러스 0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빈자리를 하나 더 마이너스 8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범위가 하나 더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표현 범위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덧셈은 우리가 쉽게 덧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뺄셈은 보수, 여기 보수 표현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더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기 있었죠. 가상기. 논리회로에 가상기가 있었는데 그 가상기는 덧셈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뺄셈, 마이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보수를 변환을 해가지고 가상기를 통해서 우리가 뺄셈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2의 보수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라고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앞에 부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냥 숫자가 오는 게 아니고 소수점 이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지수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수, 소수부가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2345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게 바로 가수 또는 소수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10의 몇 승이다 라는 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K승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K가 3이다 이렇게 하면 10의 3승이 되겠죠. 자, 10의 3승을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을 자 지수부에서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의 3승 곱하기 0.234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자, 요 소수점에서 하나, 둘, 세 자리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건 뭐예요? 곱하기 1000을 해주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세 자리 이동을 해서 소수점이 234.5가 실질적으로는 실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자 이런 지수 표현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부동소수점 방식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십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팩 형식이 있다. 자, 보험교재를 보시면요. 자, 십진수 체계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팩 방식이 있습니다. 팩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싸다, 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패키지, 패킹,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기억 장소를 적게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싸서 묶었기 때문에 기억 장소를 적게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연산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마이너스 256이라는 것을 팩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떠느냐? 자, 음수냐 양수냐를 표현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4비트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자, 특히 양수는 C라고 표현하고요. 음수는 D. 자, 이거는 16진법으로 C를 뜻하는 거고요. D를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6진법으로 C는 10진수로 뭐가 됩니까? 자, A가 10이죠. 그러면 B, C 해가지고 11, 1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D는 16진법으로 D는 자, 10진수로 표현하면 1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D로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D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D는 자, 13이죠. 그러면 8, 4, 2, 1 해가지고요. 8, 4, 1을 더하게 되면 13이 나오죠. 자, 그래서 1, 1, 0,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비트, 4비트 자, 한 숫자를 10진수의 숫자 하나당 4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 2, 5, 6을 각각 표현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팩 형식의 10진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은팩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팩하지 않았다, 쌓아 묶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장소를 좀 많이 차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에 사용하기보다는 입출력에 좀 사용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6이 있다 이러면 자, 각각의 8비트 하나의 숫자를 8비트로 하나의 숫자를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자, 이렇게. 그래서 요 2, 5, 6을 각각의 끝에 4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고요. 앞에 있는 4비트는 그냥 1111로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진법으로 111은 F가 되겠죠? 예. 그죠? 예. 15가 된다라는 거예요. 10진수를 표현하면. 자, 111F가 채워지게 되고, 자, 마지막에 있는 숫자의 앞에 4자리 비트는, 자, 부호를 표현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D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기억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자,
비수치 자료, 그러니까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기본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BCD 코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CII 코드, 그 다음에 BCD 코드를 확장한 FCD 코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BCD 코드는 자 8421 코드 있었죠? 그 코드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의 비트를 숫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 존 비트라는 게 2비트가 앞에 들어갑니다. 이 존 비트라는 거는 우리가 영문자인지 아니면 숫자인지 아니면 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리고 특수문자인지 이런 기타 등등을 구분하는 게 바로 이 존 비트가 하는 역할이다. 자, 그래서 2비트가 들어가는 게 바로 BCD 코드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문자를. 자, 소문자 A도 표현할 수 있고 대문자 A도 표현할 수 있고 숫자 0도 표현해야 되고 9도 표현해야 되고 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표현할 것들이 문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기본적인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BCD 코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거는 6개의 비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2의 6성계, 즉, 64개의 문자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기에는 64개가 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나온 게, 자, 요걸 확장시킨 게 바로, 자,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비트를 4개 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숫자 비트는 4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 비트를 4개를 활용해 가지고 보다 더 다양한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FCD 코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거는 8비트를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비트 수도 적으면서 많은 내용도 포함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7자리 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즉 좋은 비트를 3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 주로 활용하게 되는 게 바로 ASCII 코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 방식은 ASCII 코드 방식이다. 자,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거는 7자리 비트를 이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비수치자를 표현한 방법에는 가중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릿수별로 가중치 무게를 두고 있는 코드를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8421 코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자, 2421 코드, 요 자릿수별로 2421을 표현하는 코드도 있더라라고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반면, 자, 가중치를 두지 않는 비가중치 코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가중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는 3초가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자, 3초가 코드라는 거는 요 8421 코드에서 더하기 3을 한 코드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 자릿수별로 가중치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특별히 없다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더하기 3을 했다 해서 3초가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것으로 자, 그런 게 있더라라고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라는 게 또 대표적으로 비가중치 코드로서 그레이 코드라는 게 있고 그거는 아래에 또 5번에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해밍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에러를 검출할 수가 있고 그거를 다시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해밍 코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고 오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중간에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잡음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0을 보냈는데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을 보냈는데 0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일련의 어떤 비트들을 쭉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에러가 났냐, 안 났냐를 갖다가 검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고, 교정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교정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해밍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밍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특수한 방법을 고안을 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해밍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기까지 해주더라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해밍 코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앞에서 나왔던 그레이 코드 여기 있었죠. 자, 비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레이 코드라는 거는 인접한 숫자끼리는 항상 1비트만 변화만 있는 코드를 갖다가 그레이 코드다라고 합니다. 자, 코드 변환을 위해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회로를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논리 회로에서 나왔던 거죠. 자, 보험 교재 보시게 되면 그레이 코드 나오고요. 인접한 숫자끼리 항상 1비트 변화만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베타적 논리합 연산, 우리 논리 회로에 나오는 베타적 5라는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베타적 5라는 거는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x와 y 값이 0, 0, 0, 1, 1, 0, 1, 1일 때 결과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0이 되고요. 요거는 1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된다. 그래서 자, 0이거나 1, 2이거나 0일 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을 때는 그냥 0이 된다. 거짓이 된다라는 게 바로 베타적 5의 결과였죠. 자, 익스클루시브 5는 그렇게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진수 1010이라는 걸 갖다가 그레이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1010일 때, 자, 그레이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자, 첫 번째 1, 첫째 자리는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자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 앞에 자리하고 요 두 번째 자리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1, 0이기 때문에 1, 0은 1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자리 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두 개를 또 이렇게 베타적 5 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0, 1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리는 마찬가지로 요 두 개를 갖다가 베타적 5 연산을 수행하면 자, 1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1, 0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게 되면 1, 1, 1, 1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특한 표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서 구했던 그레이 코드 1111, 이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수, 원래대로의 이진수로 다시 변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리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이 값은, 자, 이 결과값하고 요 1을 갖다가 베타적 5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1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0이 나오겠죠. 베타적 5를 수행하니까. 그리고 자, 세 번째 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요 앞에 있는 결과값하고 자, 요 숫자를 갖다가 베타적 5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0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숫자는 앞에 나온 요 결과값하고 요 1하고를 베타적 5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1이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진수로 다시 환원을 해 보니까 1010이 원래대로의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레이 코드라는 거는 자, 베타적 O 연산을 수행해가지고 특수하게 우리가 코드 변환이 가능하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에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에러 검출용 교정까지도 해주는 게 해밍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러 검출용 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아까 해밍 코드가 있었고요. 또 다른 게 바이코너리 코드라는 거, 뭐 링 카운트 코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체크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요거 2번 가중치 코드, 비가중치 코드, 해밍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더라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6번 이제 연산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연산에는 크게 산술 연산, 사칙 연산이 되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런 연산들을 산술 연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이라는 게 있겠죠. and, or, not.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산술 연산에는 고정소수점, 정수를 연산하는 연산법이 있고, 부동소수점, 소수점을 있는 소수를 연산하는 연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시프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 0, 1, 0, 0이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비트가. 한 비트씩 옮겨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0, 0, 1, 0이 나오겠죠. 자, 이 두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게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여기서 왼쪽으로 시프트 하게 되면 이게 원래 값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시프트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자릿수를 한 칸씩 옮겨가는 것 갖다가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산술 연산에 사용할 때는 산술 시프트라고 그러고요. 똑같은 방법을 논리 연산에 사용할 때는 논리적 시프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시프트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리 연산에는 로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로테이트라는 거는 시프트 연산하고 유사한데요. 자, 만약에 자, 이런 0, 1, 0, 1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라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게 옮겨지면서 0, 0, 1, 0이 되겠죠. 요게 시프트로 옮겨지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0은 요쪽에 오게 되고 1은 요쪽에 오게 되고 그냥 하게 되면 요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1은 그러면 요 1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시프트인데 그런데 1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자, 즉 1, 0, 1, 0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로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테이트라는 거는 로테이션,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 시프트 해가지고 빠져나온 숫자가 제일 첫 번째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로테이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트와 시프트를 참고로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